툭하면 상처받는 사람의 심리.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툭하면 상처받는 성향이다. 대부분 제대로 마주해보지 못한 어린 시절의 큰 상처가 원인이다. 수십 년 전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서 욱신거리다가 어느 순간 불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반가운 존재인지 쉴 새 없이 묻고 또 묻는다. 세상 그 누구라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집단과 일족에서 배제당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 머리로 이 두려움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아도 별 소용이 없다. 이 불안은 맥락도 없고 어떤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 대부분은 그것의 크기와 깊이도 의식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신이 무방비 상태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자신이 죽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따라온다. 이런 불안을 지닌 이들은 자신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혼자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을 거라는 감정에 늘 시달린다. 항상 거부당할 거라는 생각.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조차 대부분 살면서 한두 번은 상당히 묵직한 타격을 입는다. 이런 타격에는 누구나 크게 휘청거린다. 갑자기 말 그대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 전체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자존감이 낮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 한시도 쉬지 않고 지속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불안하고 휘청거리는 이 감정이 너무 간단하게 급격히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장악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쉽게 상처도 받는다. 항상 거부당할 거라는 전제를 갖고 남을 대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들은 악의 없는 농담이나 단순한 발언도 쉽게 확대 해석하고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타인이 하는 별것 아닌 말과 행동, 심지어 좋은 뜻으로 해석할 만한 태도에도 금세 발끈하거나 자신을 겨냥한 내용이라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그런 반응이 조건반사처럼 몸에 배어있기도 하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평가할 거라고, 하다못해 중립적으로 평가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물론 오해로 인한 상처가 아닌 진짜 비판과 모욕도 어쩔 수 없는 생활의 일부다. 안타깝게도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판과 모욕이 상처에 뿌려진 소금처럼 무척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즉각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할 뿐더러 적당히 받아칠 말도 떠오르지 않아 입 한 번 뻥끗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렇게 생긴 상처는 특히 더 오래가고 아예 영원히 아물지 않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서 사는 건 무척이나 고달프기에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어떻게든 공격받지 않으려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한다. 그러다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공격을 완벽하게 방지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쫓느라 계속해서 실패를 되풀이한다. 실수할까봐 두렵고 틀린 결정을 할까봐 불안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로 방어하면서 살아간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쁜 쪽으로 남의 이목을 끌지 않겠다는 일념이 강하다. 그와 달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약점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실패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은 이는 좌절하거나 창피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이는 성공을 내다보고 움직인다. 그래서 애초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패하면 잠시 의기소침하고 기분이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처럼 깊이 타격을 받고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실패에 장기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다. 물론 작은 상처를 주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얼마간 흐르면 다시 낫는다. 자신이 그 타격을 이겨내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자신이 오래도록 알아온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도리어 더 큰 자유와 용기를 키우기도 한다. 실패의 동생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비판이다.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면 굳이 실패까지 갈 필요도 없다. 비판적인 발언 한마디면 충분하다. 정당한 충고든 억울한 비난이든 상관없다. 불안한 기질을 가진 이는 실패를 회피하기도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비판을 듣지 않으려고 가제내를 쓴다. 그 어떤 비판이나 충고도 개인적인 모욕, 즉 상처 위에 뿌리는 소금이기 때문이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버림받고 싶지 않은 원초적인 불안에서 출발한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실패를 사람 전체의 실패로 환치한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분야만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이 망한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에서의 실패를 곧바로 자기 인격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불안과 촘촘히 붙어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은 틀린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아예 결정 자체를 잘 내리지 못한다. 이해득실, 위험 요소와 가능성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따지고 계산하느라 앞으로도 뒤로도 못 움직인다. 자신이 내린 판단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 자기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올바로 예측하긴 했는지 자신이 없다. 이렇듯 실수, 비판, 실패에 대한 불안은 판단력에 전방위적으로 제동을 건다. 특히 불안한 사람의 결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난관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완벽하고 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든 공격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또 다른 수단은 완벽주의다. 완벽주의는 완전 무결의 다른 표현이다. 완벽주의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해내는지에 집착한다. 앞서 언급했듯 불안을 가진 사람은 실수하면 공격당할 것이라는 무모한 불안에 사로잡혀 산다. 고로 무언가 완벽하게 실행한다는 건 안전을 뜻한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완전 무결해지는가이다. 아니, 애초에 완전 무결이라는 것이 있기나 하고 완벽해지는 게 가능이나 한 걸까? 완벽주의라는 해법은 처음부터 실패를 내포한다. 한술 더 떠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은 한 가지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완벽해지고 싶어한다. 일에서도 완벽, 엄마로서도 완벽, 외모에서도 완벽, 살림에서도 완벽, 아내로서도 완벽, 완벽, 완벽. 이들은 끝이 안 보일 만큼 아득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걸 쫓느라 항상 긴장해 있다. 완벽이란 환상일 뿐 이들은 번번이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본다. 더구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가 기준도 매우 편협하다. 이들에게 완벽하지 않음은 곧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중간이 없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계적인 평가 기준을 남에게는 적용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예 적용시키지 않는다.